교수님께서 오늘 늦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 그 교수님께서 늦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거 올려 주셨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거 다들 풀어 보셨나요? 아니, 네. 뭐지 아니가 들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해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별 건 없고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코드를 한 줄씩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랜드펌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랜덤 값을 24개를 만들어 준 거다, 그죠? 그래서 n에다가 받아서 이 스몰 n에다가 받아서 리쉐입을 하면 리쉐입에 여기 4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되죠? 6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서 그러니까 왜 6이냐면은 여기가 24개잖아요. 그래서 4바이 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4 곱하기 6을 해야 24가 되니까 이거 숫자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리쉐입을 하면은 이렇게 4x6짜리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MLX 파일들은 여기 있는 이 n 값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랜덤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그 이런 것들 결과값들이 여기에서 제시된 이미지랑 전부 다 다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똑같이 나오지 않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Create a new matrix M by removing the middle two columns of the matrix N above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컬럼을 지워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8개 이거 없애달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n을 전체에 여기에서 1, 2, 5, 6 해가지고 1, 2, 5, 6만 빼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애들이 사라지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옆에 있는 이 친구들만 가져오는 거긴 한데 일단 이렇게 풀 수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m에다가 n을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제 m에다가 전체 3번이랑 4번 컬럼을 없애주면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방법. 이거는 내가 빼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친구를 없애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둘이 결과는 똑같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대로 하면은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가깝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 푸는데 틀렸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위에 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Create a new matrix Q by replacing all the prime numbers in the matrix N by 0.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prime numbers를 찾아서 여기에서 0으로 만들려고 한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볼까요? Q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Q에다가 일단 N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Q에다가 is prime Q equal 0를 하면은 이 친구는 소수인지 찾는 함수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수인 친구는 1이 될 거고 아니면 0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인 친구들은 전부 다 0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소수인 친구들이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Q equal n에다가 곱하기 이걸 먼저 하자. is prime Q를 하면은 아까 전에 그 1이랑 0이 나온다고 했다, 그죠? 우리가 그 AND랑 OR이랑 난연산자 쓰는 방법을 배웠다, 그죠? 그래서 뒤집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수인 친구들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소수가 아닌 친구들은 1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n을 곱해주면은 근데 앞에다가 점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일한 그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안 되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이스프라임 0 넣어가지고 is prime 0. 잠시만요. 이건가? 그러네요. 오, 그렇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줄 때문에 이제 값이 바뀐 건데, 그래서 q에다가 n 받은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is prime q를 반전시켜 가지고 이 1, 0을 곱하는 데다가 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0으로 만들 부분은 0이고 나머지 애들은 원래 있던 값들을 곱해주면은 원래 있던 값이 살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problem 3. Plot the donut chart using the last column of the matrix n이니까 last column 이렇게 네 개네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개를 가지고 도넛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래요. 여기에 있는 이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하네요. 일단 해야 될 거는 도넛 차트를 만드는 거겠죠. 잠시만, 이거 2022네. 2023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까지 했다, 그죠? 이까지 했고 여기에서 도넛 차트를 만들 건데 여기에서 n의 끝에 전체인데 끝에 있는 친구를 쓸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컴마 찍고 여기에 있는 이 레이블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만들어서 애플, pear, 바나나, 넛 해가지고 돌려주시면은 도넛 차트, 네, 오타가 있었네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랜덤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미지랑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율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텍스트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할까요? 일단 이 친구를 다른 변수로 하나 받아봅시다. d라는 친구로 받아서 그 다음에 d를 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모든 속성 표시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수정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센터 레이블이라는 게, 그쵸?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일단 센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d라고 했죠? d center label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텍스트가 뭐였나요? 여기에 Sales in Spring 2024네요, 그죠? Sales in Spring 2024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은 뭐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매트랩 도넛 차트, 미안해요, 지금 매트랩이 조금 말을 안 듣네. 그래서 그러면은 도큐멘트를 보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넛 차트라는 도큐멘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속성값 관련된 내용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속성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 문서에서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을까? 안에 데이터 있고, 네임스 있고, 카테고리, calc 데이터, 뭐 이런 속성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example를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고, 센터 뭐가 있을 텐데. 왜 없지? 왜 없을까요? 이 친구는 따로 문서가 있네요. 카테고리, 폰트, 레이블? 어디 있었지? 그냥 찾자. 센터 하나,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 레이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센터 레이블이란 문서를 찾아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D 해가지고 도넛 차트를 받은 다음에 D다 센터 레이블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주면은 가운데 이렇게 텍스트를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문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험 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지금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워주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레이블 스타일이 있는데,
레이블 스타일이 레이블 스타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백분율로 표기가 돼 있죠.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기본 값이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있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레이블 스타일을 네임 데이터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아니라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에 이렇게 숫자, 그러니까 내가 입력된 숫자, 이 백분율이 아니고 원본 숫자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뭐죠? 그냥 네임이네요. 네임을 쓰면은 숫자 없이 이렇게 그냥 이름만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를 쓰면은 숫자만 나타낼 수 있다. 퍼센트 하면은 이렇게 백분율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제때제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임 데이터였네요. 이 친구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여기에 숫자대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 create a grayscale image G consider of 4x6 tiles,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여기 설명에서 보시면 the size of each tile is 100 by 100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원본 n이라는 값이 지금 4 by 6짜리다, 그죠? 근데 이 한 개가 100 by 100 사이즈가 돼야 되면은 전체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죠? 네? 400 by 얼마죠? 600?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매트릭 그레이더에서도 비슷한 거를 보시게 될 텐데, 그 여기에 your code here 있고 밑에 보면 do not modify the following lines 돼 있어요. 그 그레이더를 풀면은 아마 여기가 비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실행 못 시키게 그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는 냅두고 이 가운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교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미리 적어 놓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만들려고 한 게 이미지가 G네요, 그죠? 그러면은 G 이퀄 하는데 우리가 이거 픽셀 사이즈 늘릴 때 썼던 게 뭐가 있었죠? 그쵸?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어떻게 썼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n에다가 원즈에 100, 지금 100, 10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미지 쓸 때는 뭐를 썼죠? 형식을? 유인트 8이 무슨 뜻이었죠? 8비트인데 unsigned 앞에 U가 붙는 건 unsigne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없으니까 0부터 값이 시작하죠. 근데 8비트면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256개네요,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0에서 255의 값을 가지는 그 범위가 그만큼이란 거죠. 정수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를 우리가 그 255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최대값인 255는 여기에 이런 흰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 검은색은 값이 0인 그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유인트 8 하고 뒤에 있는 친구도 유인트 8 해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은 잠시만, 여기에 뒤에 세미콜론 하나 붙여주고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유인트 8을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고, 그 이제 원즈처럼 이렇게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컴마 유인트 8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앞에다가 전체 괄호를 해서 묶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본인이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 컬러 이미지면은 그 과제가 뭐가 있었죠? 모자이크였나? 도넛 말고 모자이크. 모자이크지. 모자이크 할 때 그 이미지 늘리는 걸 할 때 그 일반적으로는 그거거든요. RGB 총 3레이어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하나 뽑아가지고 늘리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뽑아서 늘리고, 세 번째 뽑아서 늘려도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셔도 되고, 제가 함수 하나를 찾아서 드렸는데 뭐였죠? 그 이미지 자체를 늘리는 거, 그 비율 맞춰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네, 뭐였죠? 리플레임 리필? 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LMS 가면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흑백 이미지니까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이 마지막 문제네요. 왜 벌써 마지막 문제지? Run digital clock in the command window to display the current time. 현재 시각을 나타내 주세요라는 건데, 일단은 이 친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먼저 첫 번째가 바깥쪽이 파란색 라인이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하로 봤을 땐 딱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톡방에서도 그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이 DS 디지털이라는 이 폰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어디 있더라? 22년도에 이 문제? 재작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기 색상은 아래 링크를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에 대한 색상 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찾아서 이 값에 맞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이거를 따라서 하세요 하면은 이런 링크 들어가서 잘 찾아서 그 여기에 있는 값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GB 값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비슷한 게 어디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보시면은 white.png 파일에서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파일이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매트릭 그레이더가 가상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가상의 위치에는 이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mread였나요? 이미지 리드 함수 있죠. 그걸로 이 white.png를 파일을 읽어드리면은 그 그레이더 상에서 읽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교수님께서 제공을 안 해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파일을 읽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요. 지금 그 폰트는 그 폰트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안 맞추고 할게요. 그 폰트 설정하는 거는 그 약간 위에 얘랑 비슷한 이슈라서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버전 이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를 할까요? X에다가 일단 저 파란색 박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좌표를 찍어줘야겠네요. 04400이라고 하고, 그리고 Y는 뭐 할까요? 00110 해가지고 이거를 플롯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창을 먼저 하나 만듭시다. 피규어 해가지고 위치 그 교수님께서 그 예시 답안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어떤 게 있냐면은 포지션 해가지고 여기에서 100, 400에 150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이 피규어에 이렇게 속성 주는 거는 어떤 그게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쓰는 건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포지션이라는 걸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위치랑 크기. 그치, 위치랑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두 개는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100 by 100 위치에서 뒤에 있는 400 by 150은 가로로 400 그리고 세로로 150만큼 사이즈의 창을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원하는 사이즈의 피규어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그 거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밑에는 수정 못하게 막혀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통 그 설정이 여기에 있어요. 이 피규어에 대한 그 설정이. 그래서 그 그레이더가 채점하는 방식 중에 이미지라든지 플롯 같은 거를 채점을 할 때 그 이미지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채점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규어 창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고정을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엔 아마 그레이드로 시험을 칠 것 같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기말고사 때는 모르겠는데. 네. 네, 피규어 창 사이즈가 400에 150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이 피규어 창을 F라고 받아봅시다. 받아서
일단 f에 set f에 visible 해가지고 on 해주면은 디지털 클락은 인식할 수 없는 함수 또는 변수입니다. 얘 그거구나. 이 친구는 지금 쓴 친구가 아니었네요, 그죠? visible on 해주고 지금 x, y 좌표 잡았으니까 플롯을 해볼까요? 플롯 x, y 해가지고 b 지금 블루 직선이니까 b에 대시 해주시고 여기에서 일단 실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창이 뜨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좌하단에서 100픽셀 바이 100픽셀 위치에서 400 바이 150 사이즈로 피규어 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선의 두께가 괜찮은가요? 디지털 데이터 플락이 네. 그게 그거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를 하면은 함수 호출되듯이 저 파일이 실행이 되려면은 이 경로상에 그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없다고 뜬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조금 더 얇아 보인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일단 주신 대로 하면은 일단 이건 라인 위스가 4라고 합니다. 라인 위드가 4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두꺼워졌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두꺼워진 친구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텍스트를 써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시간을 계속 받아오거든요. 받아와서 계속 수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안에 텍스트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를 써줄 건데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위치를 안 주셨구나. 그러면은 예시 답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가 일단 좌표가 0.3, 0.5를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0.3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그죠? 0.5면은 가운데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세로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라인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좌측 정렬하고 그리고 상하로는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써줄 건데 여기에다가 대충 일단 적어 놓자고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폰트 네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냐 하면은 뭘로 주라고 했죠? DS 디지털이네요. DS 디지털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어제 톡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 친구에 대한 속성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성 적는 거는 많이 했죠. 이렇게 앞에 어떤 속성에 대해서 수정할 건지 적고 그거는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면은 그 다른 그 여기 앞에 있는 라인위스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80으로 주셨네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은 다 값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크다, 그죠? 한 60 정도 할까요? 일단 임의로 한 60 정도 하면은 대충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왼쪽 좌측 정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좌측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텍스트라는 친구를 핸들로 받읍시다. h라고 받으면은 이제 h라는 그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맨드 창으로 가볼까요? h를 쳐보면은 이렇게 어떤 게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속성 표시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horizontal element가 left로 돼 있네요. 이게 좌측 정렬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right로 바꾸면 우측 정렬이 되고 센터였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그래서 그 좌표를 기준으로 그 왼쪽 정렬을 할 건지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정할 수가 있는데 매트랩 텍스트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관련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밑에 가면에 있다라는 게 여기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present elemental에 대한 그 설정 값이
디폴트가 레프트래요. 그리고 센터 라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 뭐였죠? 상하 정렬이었는데 상하 정렬에 대한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horizontal element 어디 있을까? 사실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에 대한 그 정렬은 버텍스 엘리멘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디폴트가 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을 안 해도 이미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정 값을 해주시면 좋은 게 그레이더가 채점이 어떤 방식으로 되냐 하면은 그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예시 답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그 여러분들이 만든 그 함수를 불러다가 그 함수에다가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그걸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이걸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특정 좌표에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색깔이 동일하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함수를 부르기 전에 다른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디폴트 값이 센터에 정렬이 돼 있는데 이걸 레프트로 임의로 바꿔놨다고 하면은 이거는 설정을 해줘야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디폴트 값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 상하 정렬이랑 그 좌우 정렬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h 방금 전에 그 요소가 이거였죠. 여기에서 바로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탭 쳐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호라이즌탈은 레프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레프트라고 하고, 그리고 h 뭐였죠? 버텍스 엘리먼트는 이 친구는 뭔가요? 미들이네요. 미들을 써주시면은 그 동일하게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레프트 말고 라이트를 하면은 우측 정렬이 됐죠. 이 좌표를 중심으로 우측 정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이렇게 지금 옆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라이트 했고 센터 하면은 이렇게 이 좌표를 기준으로 텍스트가 센터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수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다 속성값이 뜨네요, 그죠? 그래서 미들 있고 이 친구는 탑, 캡, 미들 버튼 뭐가 많네요. 이런 것들 다 해보면서 뭐가 다른지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이미지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좌표들이 남아있죠. 좌표라고 하면 그런데 그리드도 아닌데 이거 아무튼 이 친구가 남아있죠. 이 친구 어떻게 없애죠? 이 0부터 1 있고 이 0부터 4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없앨까요? 이 친구가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를 엑시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끄고 싶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오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엑시스 오프를 해주면은 이렇게 주변 테두리가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일단 세팅은 끝났네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실시간으로 그 시간을 집어넣어주는 그걸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h.string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텍스트 속성 중에 스트링이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초 시간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이 스트링 값을 바꿔주면은 매 시간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string 해가지고 여기에서 string의 date time에다가 hh 이건 형식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시간 두 자리 그리고 분 두 자리 그리고 초 두 자리로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받겠다 그리고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볼까요? 스트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얘는 왜 이럴까? 오늘 인식이 안 되는 그게 좀 많네요. 대문자 때문인가? 스트링
왜 안 돼? 스트링. 아, 그러네요. 뒤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5시 2분이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while 문을 써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while에 is valid라는 게 있어요. 그 is valid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유효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그 저번 주 시계를 이번 주에 만들었나요? 저번 주에 만들었나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그 시계 만들다가 그런 친구 있었을 텐데 창을 끄고 나서 그 커맨드 윈도우를 봤더니 그 H는 없는 객체입니다라고 경고가 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던 사람 손? 이렇게 시계 창이 뜨는데 이 창 위에 지금 이 H라는 객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텍스트가 H라고 받았잖아요. 그 H는 이 피규어 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규어 창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H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고가 H는 없는 변수입니다가 뜨는 이유가 창을 껐더니 H도 같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은데 없네가 되니까 그 경고가 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while 1을 할 게 아니라 is valid h를 하게 되면은 그 창이 꺼지게 되면은 작동을 알아서 중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while 문이 작동을 안 하니까 시간을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지금 X를 안 넣었더니 그 피규어 창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퍼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멈춰 주시면은 방금 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그 시간이 1초마다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친구가 1초마다 퍼스가 됐다가 다시 호출이 돼서 초를 세는 거니까 정확한 1초는 아니다, 그죠? 코드가 작동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1초 간격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 시계 초침 분침 돌아간 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값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각도별로 해주시면은 되겠다, 그죠? 대학 수학을 혹시 여기서 안 듣는 분이 계신가요? 이번 학기에? 한 분 계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그 선형대 수학 하는데 교수님 강의 자료에는 아마 그걸 텐데 그 뭔가를 띄울 때 CLF 해가지고 창을 다 지우고 새로 그리잖아요. 여기 그 교수님께서 수업하실 때는 이제 안에 속성값 들어가가지고 좌표를 직접 변환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각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LF로 창을 다 지우고 나서 새로 그리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목업 파일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is valid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 윈도우 창이 아니구나. 피규어 창을 띄워서 거기에다가 플롯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치라든지 뭔가 그 핸들로 받은 뭔가 하나를 그렸어요. 여기에선 지금 텍스트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띄웠어요. 그리고 얘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while 문을 가지고 값을 바꾸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이 창을 끄게 되면은 이 피규어 창 위에 지금 그 객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을 꺼버리면 그 객체도 같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그냥 1을 써도 작동은 해요. while 1을 하면은 무한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창을 껐을 때 H는 없는 객체입니다라는 경고가 뜬 사람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그러니까 그 작동 중에 창을 끄면은 그 경고가 하나가 떠요. H는 없는 객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창이 꺼지면은 그 창 안에 있는 H라는 객체가 통으로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정할 수 없는 객체니까 수정할 수 없는 객체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이걸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썼던 게 그냥 무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h가 있을 때만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h가 살아 있다라는 거는 저기 그 창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이 있을 때만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 시간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창을 끄게 되면은 이 객체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작동을 중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나요? 모거 파일에서? 제가 템포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가지고. 스트링이 뭐예요? 스트링은 문자열입니다. 혹시 C 언어 수강 중이신가요? 네, 아직 안 했겠구나. 캐릭터 배웠죠? 네. 캐릭터는 문자 한 글자 들어가는 거고요. 걔네 배열을 했나? 배열? 네. 거기에 있는 퍼센트 S, 그 S가 스트링의 S예요. 문자열이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얘도 문자열인 거죠. 이 글자 8글자니까 얘네도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인 거예요. 네, 그 스트링은 이 스트링입니다. 네, 같은 스트링이에요. 셋 여기요? 네. 셋은 이 친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고 이 포지션 이 설정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피규어라든지 뭔가에 대한 그 속성값을 조정을 할 때 set을 사용을 합니다. 트랩 GCL 하면은 현재 좌표축 또는 차트, 그러니까 H 이퀄 플롯 해가지고 H를 안 받아오더라도 GCA를 사용을 해서 그 친구를 핸들로 따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 이퀄 플롯 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하고 봤더니 플롯 그냥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걸 핸들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H 이퀄 GCA 해가지고 하면은 현재 있는 그 플롯을 H라는 변수에 플롯을 만들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설정을 하는 방법, 객체를 받아오는 일단 이 F는 이 친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피규어 창에 대한 속성 값을 변경할 거다라는 거고, 비시블이라는 그게 있겠죠. 매트랩 피규어 들어가서 볼까요? 잠시 어디 갔니? 비시블 다큐멘트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피규어 속성이 따로 문서가 있네요. 비시블 가시성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on이나 off 또는 true false로 주는데, 이 친구는 지금 객체를 표시하냐 안 하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보시면 더 빨리 시작하려면 필요가 없는 거는 비시블 속성을 5% 설정하십시오. 사실은 안 해도 무방한가? 이 친구를 빼볼까요? 이 친구를 빼고 실행을 해볼까요?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근데 아까 전이랑 다른 게 뭘까요? 피규어 창이 안 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MLX 파일이라서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시블 온을 하는 게 이 피규어 창을 밖으로 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피규어 창이 없잖아요. 원래 이쯤에 떴었거든요. 네, 당연하죠.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시험을 교수님께서 페이퍼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었다, 그죠? 네.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안 할걸요? 네, 한 90% 정도로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레이더로 아마 시험을 칠 겁니다. 다행이다. 시험 시간이 그때 얼마나 한다고 했죠? 1시간 반이었나요? 2시간이었나요? 2시간이요? 그러면은 4시 반부터 6시 반이겠구나. 그러면은 네,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일단 예상 문제 수는 6문제에서 10문제. 6문제인데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각 주차별로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아니, 확정은 아니야. 확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무섭다.
내가 이 개념을 모르겠으면은 이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MX로 유튜버라고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써서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보이는 문제가 아마 대다수일 거고, 중간에 여러 개가 섞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아마 문제 수가 줄어들 거고, 없으면 문제 수가 늘어날 겁니다. 딱 까보면 성인 문제 그 수업 중에 안 했는데 PPT나 그 유튜브 영상에 있으면 그것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영상이 좀 옛날 거. 네, 영상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응. 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 한번 보기만 하세요. 일단 시험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반이요. 2시간 반이요? 2시간 반이에요? 7시까지예요. 저희 7시 반이구나. 잠시만요. 오, 7시 반까지야. 7시. 2시간 반. 오케이. 2시간 반. 2시간 반이었다. 2시간 반이면은 만약에 많아야 10문제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많아야 10문제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몇 분이야? 15분인가? 아니 답은 푼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말했잖아.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딱 보자마자 이거 써서 이거 풀면 되겠다가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10문제면은. 10문제면. 그러면은 뭔 소리냐 하면은 사실 2시간 반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못 푸는 건 그러니까 그 만약에 1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얼마 정도 잡는 게 맞을까? 한 문제당 빠르면 5분?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잠시만. 일단 쓸 수는 있는데. 예, 질문. 예? 그럼 좀 이따 봐줄게요. 그 인터넷 쓰셔도 되고, 그 제가 방금 전에 문제풀이 할 때 여기 더큐멘트 찾아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더큐멘트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 교수님 그 LMS에 있는 강의 자료 PPT 보셔도 되고, PDF인가요? 아무튼 PPT 보셔도 되고,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제가 만든 영상을 보셔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죠? 1번 SNS, 2번 생성형 AI. 그래서 카카오톡 안 되고요, 디스코드 안 되고요. 아마 로그아웃을 한 상태로 완전히 종료를 하라고 아마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켜지면은 네,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알아서가 아닌가? 그냥 특수 건들면 알아서 그냥 네 이러고 나가든지 알아서 해보세요. 네. 네. 그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해놨던 파일들까지 네,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레이더 네. 잠시만 좀 안 들려서 미안해요. 네. 그 확인할 정답이 맞는지 확인할 네. 때 말고 N이 30, 50 네. 민감한 점수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네. 근데 모든 점수에 대해서 안 되는데 30, 50% 랜덤한 점수 중에서 만족하는 것만 나와서 성공이 떴어요. 네.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돼요. 그 추가 점수 있잖아.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문발로 맞춰서. 운빨로 맞추기가 힘들 텐데. 왜냐면 제가 중간고사 작년 검사 때 네. 문발로 하나 맞췄어요. 오. 그쵸. 근데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잖아. 근데 과연 시험 때도 그 확률이 동일하게 나올까라고 했을 때는 아닐걸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테스트 케이스가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보통 못 맞춰요, 그걸로. 보통은 못 맞춰요, 그런 걸로. 뭔 얘기하다가 이거까지 왔지? 시험 칠 때, 네, 인터넷, 네, 카카오톡 안 되고요, 디스코드 안 되고요, 그 외에 뭐 채팅형, 네, 아무거나 다 안 됩니다. 켜지는 거 보이기만 하면 아마 퇴장 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네? 아마도? 몰라. 근데 교수님이 봐주시면 모르지. 근데 카톡을 미리 다 끄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카톡에 필요한 코드가 있으면 미리 다 빼놓으세요. 알아서. 예.
미리 다 어디 끌고 가지고 메모장에다가 붙여놓는 거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 안 되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챗GPT가 있죠. 챗GPT하고 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언어 모델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 돼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수강을 했고 작년에도 조교를 하면서 보면서 느낀 점은 GPT를 쓴 애들이 성적이 더 안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뭔 소리냐면은 시험 시간에 GPT만 붙잡고 있던 애들은 성적이 안 나왔고 그 GPT 안 쓰고 자기 머리로 코딩 다 한 애들은 만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네, 무슨 소린지 대충 아시겠죠? 네,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T는 쓰시면 안 되고 GPT도 아마 SNS랑 마찬가지로 보이면은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GPT가 매트랩을 못 해요. 네, 학스데이터가 그러니까 C나 이런 것들은 그 학스데이터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쓸만한 코드를 내놓는데 매트랩은 물어보면 네, 그죠? 네,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LMS에 문제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신다, 그죠? 끝났나? 이거 언제까지예요? 수업 전까지야? 오. 근데 내가 분명히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답글 조심하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개수가 다 됐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글이 아닌데? 오, 몰라요. 이건 아무튼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답글로 제출해 주세요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가 아니지 그 만들어진 이미지만 제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교수님께서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문제를 내실 텐데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아닐 거예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꼬우실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거의 다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 퀄리티에 따라서 그냥 아예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쉽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잠만 이거 제출이 다 됐구나 이미. 네, 그렇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답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댓글로 제출해가지고 점수를 전부 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네. 네, 다 봐도 됩니다. 네, 온라인에 있는 거 다 보셔도 되고, 그 진짜 드물게 가끔씩 보고되는 그게 있는데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누가 글을 올리고 그걸 다른 애가 접속을 해서 보고 푼다라는 하지 말자 제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만약에 그거 걸리면은 몰라 교수님이 봐주고 뭐고 그냥 아니지 교수님이 교무처장이구나 어차피. 그치 이제 그 부정행위 이런 거 하면 이제 교무처장이 최종 결정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되고 싶진 않죠? 네, 그래요. 네. 시험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수업해요. 다음 주 월요일. 보통 시험 주차에는 하루는 시험을 치면 나머지 하루는 시험을 안 치긴 강의를 안 하긴 합니다. 아마 안 할 걸요? 네. 시연어랑 개수네. 약간 시험 관련해서 네. 나라면은 이런 건 꼭 내겠다고 제가 있을까요? 그런 건 제가 말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 진짜로 나오면 어떡해? 그냥 강의 자료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매 주차 할 때마다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푸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매년 그래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문제들이 그랬냐라고 의문을 하겠지만
네. 또 그레이더 풀기 전에 MLX 해보고 숙제 이거 보고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쉽게 나오겠어요. 아니 그레이더 몇문제 풀니까 네. 아 잠시만 작년 문제가 뭐가 있었지? 잠시만요. 저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22고 23. 교수님 지금 약간 문제 내서 그러면은 대략적인 해설을 해드릴게요. 대략적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면 되겠죠? 끝이에요. 자, 이거는 봐봐요. x 값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면은 if문 써가지고 그 abs x를 하셔도 되고 abs 하면은 뭐가 나오죠? 절대값이 나오죠. 그러면 2보다 큰 거 잡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바깥에 있거나 2보다 바깥에 있는 거 잡아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x값 넣어가지고 함수처럼 쓰시거나 한 다음에 else if 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하면 뭐 써야 돼요? 조건이 두 개잖아.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려면 뭐 써야 되죠? and 써야 되죠. and 써가지고 조건 하나 더 잡고 마지막이 else if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를 하셔도 되는데 저게 그냥 else를 써도 되죠. 사실 그 x의 범위가 전체니까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아마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이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풀기 단순한 방법은 for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인풋 저 x인가요? x네. x에 대한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for으로 그 각 자리에 대한 그 출력값을 그 각 매트릭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통째로 y로 반환을 하시면은 가장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외의 방법은 또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1번은 그냥 단순한 함수 문제예요. 그냥 코딩 저희 x 이퀄 뭐시기 그런 거 대충 한두 줄 적을 수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방진 바람개비 만들기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가 뭐냐면은 마방진 얼마짜리를 만들고 그리고 걔를 그 밑에 부분을 0으로 만들어요. 위에 삼각형은 그 원래 값으로 냅두고 이게 2주차? 3주차쯤에 있었겠다. 3주차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퍼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냐면은 그 사각형 기준으로 그 삼각형 만든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여기 있는 그 마방진이랑 섞어가지고 밑에만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아까 많이 했죠. 그 친구 이름 뭐였죠? 크로니였나요? 크로네커 텐서 프로덕트. 그 친구 사용을 하셔서 사이즈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0이고 여기가 이렇게 90도 회전했네요. 90도 회전한 거 뭐 썼죠? 로테이트 90 썼죠. 그거 써서 매트릭스들 다 이어붙이면은 그게 답입니다. 그쵸? 필링이 최대값이 255일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행렬 P의 최대값이 255가 되도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 매트릭스의 맥스 값 구할 수 있죠. 맥스 값을 구한 다음에 맥스 값으로 나눈 다음에 255로 곱해주면은 그 최대값이 255가 되겠죠. 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쓰셔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었나? 네. 아 그리고 그 지금 강의 시간에는 이런 그 바이너리 이미지가 아니구나.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언사인드 인티저 8비트짜리 자료형을 가지고 그 0에서 255의 정수값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미지를. 근데 여기에다가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을 넣어도 저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255로 스케일링을 하라고 했지만 그냥 최대값을 1로 그냥 낮추기만 해도 비슷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소수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인트 8로 하라고 했으면은 255를 곱해가지고 맞춰주시는 게 맞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은 본 전공만 있잖아요.
인베 학생만 있는데 작년엔 이제 그 다른 과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그 0에서 1 범위를 잡아가지고 흑백 이미지를 만든 걸 쓰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쓰는 건 뭐예요? 매직 쓸 줄 알고 어퍼 트라이앵글 쓸 줄 알고 그리고 크로네커 텐서 프로덕트 쓸 줄 알고 그리고 로테이트 90 쓸 줄 알면서 그 매트릭스 그냥 갖다 붙이는 것만 할 줄 알면은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퍼 트라이앵글 그다음 색깔이 있는 네모 만들기. 그러니까 그레이더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변수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변수를 2의 k승인데 k가 3 이상이라고 했을 걸요. 그죠? 그러면 사이즈가 최소 8이네요. 그러면은 최소 8이면은 여기는 2의 k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여기 길이가. 그거 가지고 범위 잡아서 그 색깔 코드 넣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앞에 있는 다른 그 함수들 막 섞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유인트 8로 그 매트릭스 잡은 다음에 그 잡을 때 뭐 해야 돼요? 2분의 k승, 2의 k승, 2의 k승, 3으로 잡아야겠죠. 컬러니까. 컬러로 잡은 다음에 여기에 그 위치 맞춰가지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4x 4짜리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2의 k승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2의 k승 곱해가지고 그 크로네커 텐서 프로덕트 해가지고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쓰기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레이더로 테스트를 치면 항상 나오는 게 그 베스 보너스 점수죠. 그러니까 다 풀고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제 한 막 10개 나왔는데 한 8개 정도 풀었는데 나머지 2개는 못 풀겠어. 그러면 이제 원래 풀었던 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코드 사이즈 더 줄이지 이거를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풀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 있는 텍스트 읽어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딱히 뭔가 설명을 드릴 게 없어. 그리고 네모와 세모 그래프의 텍스트 나타내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들어가요. 그 패치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패치를 썼는데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걸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패치가 몰라요? 나와요? 근데 이랬는데 나올 수도 있어. 난 몰라. 근데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거 플롯 할 줄 알죠? 사각형 그릴 줄 알 거고 삼각형 그릴 줄 알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좌표 찍어가지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리드 있으니까 그리드 온 해주고 그리드 간격도 맞추는 거 있었거든요. 그 브래킷 안에다가 그 어떤 그 벡터를 넣어주면 그거 간격 맞춰가지고 그 그리드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넣어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엑시스 리밋이 있네요.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것도 맞춰주시면은 동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 친구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규어 사이즈 정하는 그게 코드가 밑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동일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체크하셔야 될 게 여기 3이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거든요. 상하로도 가운데 정렬이 돼 있고 좌우로도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엘리먼트 속성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센터랑 미들로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속성을 못 찾아서 작년에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오늘은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푸실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네. 아래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그 저기 이거는 3주차인가요? 도넛이 이미지니까 3주차겠구나. 3주차에 했던 그 메시 그리드 가지고 그 수식 적어 가지고 그 로지컬 매트릭스 만들어서 영역을 쪼갠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을 넣으면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2의 n 플러스 1 픽셀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반지름이 n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해서 그냥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잘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맞나? 여기 가운데 색깔이 다르던가 그럴걸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틀린 사람들 중에 이유가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배경 노란색 만든 다음에 뭐 어떤 영역은 흰색, 어떤 영역은 초록색, 어떤 데는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너는 말로 하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절반은 맞추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문제가 나오면 5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쯤 맞으면 뒷표좀 나오니까 평점이 나오니까. 그 이제 성적 분포가 보통 지수함수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점수 만점 0점 가로축으로 두고 그 사람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잖아. 그럼 0점 쪽에 사람이 몰려 있고 이렇게 쭉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한 절반 정도 맞추시면은, 그러니까 한 10문제 있을 때 한 5문제 정도 맞추시면은 삐플은 보통 보장이 됐어요.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도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는 대충 그래 왔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틀리면 얼마였어요? 다 틀리면 그 교수님께서 아마 제출이라도 하면 점수를 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한 문제도 못 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해요.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찔리면 공부를 조금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못 맞췄다 그러면은 나도 조금 마음이 좀 그래. 그래서 아마 10점 만점, 한 문제당 1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마 제출하면 2점, 뭐 부분 점수 받으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맞추면 10점이고, 재작년 기준으로는 제일 먼저 맞춘 사람한테 10점을 더 주고, 그리고 저기 뭐였지? 베스트 솔루션에, 그러니까 코드 제일 짧은 거에 대해서 10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22년도 중간고사, 그러니까 제가 수강할 때 기준으로 어디 있니?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 문제가 7개거든요. 이 7개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점수는 얼마예요? 70점이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미친 듯이 잘 풀어가지고 모든 7문제를 전부 다 내가 제일 첫 번째로 풀고 내가 코드 제일 짧게 썼어. 그러면 최대점은 210점이 되는 거야. 아니 물론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아마도. 네. 그래서 다 풀고 그레이드하려고. 그래서 재작년 1등이 110점이었고요. 7문제 다 맞추고 2개 퍼스트 2개 베스트 받아가지고 110점이었는데 그게 공동 1등이었고 2명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퍼스트가 2점을 더 줬고 베스트가 아닌데 반대인가? 아무튼 2.5점을 보너스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6문제였고 최대점이 69점이었습니다. 2점짜리 2개를 더 받아가지고 5점짜리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문제 한 절반 정도 푼 다음에 보너스 점수를 받아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그 이미 푼 코드 붙잡고 이제 길이 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시험은 4시 반부터 7시라고 했죠.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카톡, 디스코드 안 되고 그 외 SNS 안 되고 챗GPT 안 되고 또 뭐 있지? 네, 아무튼 안 되는데 그 외에 인터넷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40분이니까 40분? 38분이네? 마치죠.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네.